57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개그우먼 이영자의 비보는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과 슬픔으로 물들였다. 뉴스 속보 자막이 흐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의심했고 곧이어 쏟아진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와 팬들의 애도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주었던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이유 없이 찾아온 이별 앞에서 우리는 묻는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야 했는가? 이영자, 본명 이유미. 그녀는 늘 당당했고 무대 위에선 언제나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의 개그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 삶의 무게를 녹여낸 풍자였고 스스로를 희화화하며 세상의 편견과 맞섰던 강한 저항이었다. 데뷔 초 외모와 본명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선택한 예명 이영자는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어느덧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이 되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조차 힘들다. 김미화, 이경실, 강호동과 함께 대한민국 코미디계를 이끌어온 그녀는 유일하게 방송 3사 시상식에서 이관왕 대상을 거머쥔 최초의 개그우먼이었다. 그런 이영자는 단지 웃음을 주는 개그우먼이 아니었다. 뛰어난 MC였고 탁월한 방송 진행자였으며 후배들의 든든한 언니이자 멘토였다. 때로는 강한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장악했고 때로는 자신을 망가뜨려 후배들이 빛날 수 있도록 무대를 양보했다. 그라데이션 압박이라 불릴 만큼 센 캐릭터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늘 약자를 감싸 안는 그녀만의 철학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녀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다이어트 파문 이후 식탐 많은 친근한 이미지로 캐릭터를 재정립하며 대중과 더욱 가까워졌다. 먹방의 여왕이라는 별명 아래 그녀가 먹는 장면은 단순한 방송 그 이상이었다. 세상에 지친 이들에게는 치유였고 혼자 밥 먹는 이들에게는 친구 같은 위로였다. 이영자가 먹으면 나도 먹고 싶어진다며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를 통해 밥 한 끼의 위안을 얻곤 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들을 이해하려 했던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도 세월 앞에서는 무력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긴 했지만 늘 밝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기에 누구도 이토록 급작스러운 이별을 예상하지 못했다. 자택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는 보도는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녀는 평생을 무대 위에서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엔 아무런 조명도 웃음소리도 없이 홀로였다는 생각에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삼킨다. 동료 개그우먼 김미화는 영자는 강했고 따뜻했고 누구보다 웃음을 사랑하던 사람이라며 오열했고 이경실은 한때 자매처럼 살던 우리 왜 그렇게 급히 가버렸니? 라는 말로 SNS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후배 개그맨들은 그녀를 길을 열어준 사람이라 부르며 여성 코미디언도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감사와 슬픔을 동시에 전했다. 이영자의 삶은 단순히 연예인의 전기적 서사가 아니다. 그것은 편견과 싸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갱신하며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시대를 연 여성 개그우먼의 투쟁사이자 인간 이영자의 진심 어린 여정이었다. 본인의 본명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면서도 공항에서 무심코 이영자입니다 라고 답한 뒤 끌려갔다는 일화를 웃음으로 승화시킨 그녀는 누구보다 진솔한 삶을 살아왔다. 그 진솔함이 있었기에 그녀의 개그는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고 지금도 그립고 따뜻하게 기억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녀를 추모하는 방식 또한 특별하다. 누군가는 오래된 맛있는 녀석들 클립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누군가는 그녀가 남긴 유쾌한 어록을 SNS에 올리며 그리움을 표현한다. 또 어떤 이는 이영자가 추천했던 맛집을 찾아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그녀를 떠올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녀를 통해 웃고 위로받았다는 사실은 그녀가 단지 방송인이 아닌 우리 곁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은 하나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야 했을까? 왜 하필 지금 그녀가 다시 한번 대중과 깊이 연결되기 시작했던 이 시점에 이런 이별이 찾아온 것일까? 아마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영자가 남긴 웃음과 따뜻함, 그리고 그녀의 존재 그 자체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웃음을 터뜨릴 때 사람들은 이영자의 화려한 재능과 타고난 입담, 그리고 넘치는 카리스마에 매료되곤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깊고 조용한 상처와 가난, 외로움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도 그늘을 숨길 수 없었던 이영자의 삶은 오히려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어린 시절과 험난했던 데뷔 초기를 통해 한 사람의 개그우먼이 어떻게 시대를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금 들여다보려 한다. 이유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영자는 어린 시절부터 결핍과의 싸움을 안고 자라났다. 서울 강서구의 작은 주택가에서 태어난 그녀는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 속에서 자라며 늘 스스로를 무거운 짐처럼 느껴야 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린 영자는 새벽 시장에 함께 나가 무거운 물을 들어 나르기도 했고 종종 도시락조차 없이 학교에 가야 할 때도 있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고 친구들 앞에서 들키지 않으려 웃음을 무기로 삼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나는 괜찮아. 난 웃겨서 괜찮아. 그 웃음 뒤에 숨은 눈물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영자의 유일한 피난처는 TV였다. 김미화, 남보원, 배삼룡 같은 선배 코미디언들의 무대를 보며 그녀는 웃음의 힘을 알게 되었고 언젠가는 자신도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다.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에 진학하며 꿈에 다가간 듯 보였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대학 시절 그녀는 하루에도 2-3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냈고 연극 연습이 끝나고 나면 곧장 대리운전이나 막노동 현장으로 향해야 했다. 그 시간들 속에서 그녀의 개그 감각은 삶의 땀과 눈물 속에서 단련되어 갔다. 1980년대 말 밤무대 MC로 활동을 시작하며 비로소 이영자라는 이름이 업계에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소극장과 룸살롱을 무대로 삼아 그녀는 술에 취한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재치와 당돌함으로 좌중을 휘어잡았다. 어떤 날은 욕설을 들어야 했고 어떤 날은 남성 중심의 무대에서 조롱과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이영자는 한 번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대 위에서 어이 동생 누나 진행하잖아 라며 만취한 손님을 눌러버리던 카리스마는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녀가 밤무대의 여왕으로 불리며 벌어들이던 수입은 당시 지상파 출연료의 몇 배에 달했다. 전유성 PD가 그녀를 지상파에 데뷔시키기 위해 연락했을 때 그녀는 3일만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정확히 3일 후 약속을 지키며 나타났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무대 행사비로 미리 받은 돈을 돌려주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영자는 1991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공식 데뷔했고 이듬해인 1992년
MBC 3기 특채 코미디언으로 발탁되며 연예계에 본격적으로 입성하게 된다. 하지만 방송계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특히 여성 개그우먼에게 주어진 자리는 그리 많지 않았고 그녀는 언제나 뚱뚱한 여자, 목소리 큰 아줌마 같은 역할에 갇히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영자는 그 틀마저 자신만의 무기로 바꾸었다. 살아 살아 내 살들아, 안 계시면 오라이 같은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방송 3사를 종횡무진했고 1990년대의 대표 여성 개그우먼으로 자리 잡는다.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93년 방송국 내부에서 강호동을 과도하게 밀어주는 분위기에 대해 이럴 거면 날 잘라라는 공개적인 항의까지 했던 그녀는 결국 진짜로 잘려버렸지만 곧 SBS 기쁜 우리 토요일로 이적해 영자의 전성시대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KBS 금촌댁내 사람들을 통해 시청률 40%를 기록하며 주말 예능의 여왕으로 군림하게 된다. 그녀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 성공을 쌓은 것이 아니었다. 신인이던 홍진경을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 무릎까지 꿇고 PD에게 부탁하며 자신의 출연료를 쪼개 신인에게 나눠주는 배려심은 후배들에게 아직도 전설로 회자된다. 그래서인지 그녀를 기억하는 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영자는 웃음만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을 품고 길을 열어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누구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내며 시대를 연 이영자의 청춘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눈물과 외로움, 가난과 무시 속에서 피어난 그녀의 웃음은 그래서 더욱 빛났고 더 강력하게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영상을 다시 보고 그녀의 유행어를 따라하며 한때 우리 모두를 울리고 웃겼던 그 시절을 떠올린다. 그녀의 어린 시절, 무대 뒤편의 고단함, 방송계에서의 좌절과 기회들, 모든 것이 지금의 이영자를 만든 퍼즐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퍼즐은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지도처럼 남아있다. 이영자는 단지 무대를 빛낸 개그우먼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녀를 더 사랑하고 더 기억하고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녀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봅시다. 이영자, 당신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웃음과 함께 살아있습니다.